작용, 반작용 법칙은 사실 이거 하나만 알면 끝이야. A가 B에게, B가 A에게. 물리는 정의에서부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란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항상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여기서 말하는 게 총 4가지인데 힘은 항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힘이 생긴다는 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따라다닌다는 거지. 그리고 이때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그리고 항상 같은 직선 위에 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A와 B가 충돌하는 상황이야. 이때 A가 B에 가하는 힘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 하나를 작용이라 한다면 그에 따른 반작용도 일히 생기게 된다. 이때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정반대이다. 그리고 이 힘들은 같은 직선 위에 생기게 된다는 것.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A가 B에게 가하는 힘은 B가 A에게 가하는 힘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 하나를 작용이라 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작용이 되겠지. 작용, 반작용 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먼저 힘의 상호작용.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의 힘만 있을 수는 없어. 하나의 힘이 생기는 그 순간 반작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두 힘은 어떤 힘이 먼저 생기고 다른 힘이 늦게 생기는 그런 게 아니야.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둘이 대등한 관계야. 그래서 하나를 작용이라 하면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이 되는데 거꾸로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나중에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어지게 돼.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 발이 땅을 밀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땅이 발을 앞으로 밀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겠지. 로켓이 날아가는 장면이야. 이때도 마찬가지. 로켓이 연료를 뒤로 밀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연료가 로켓을 앞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 힘찾기 공식. 앞에 눈치를 챘겠지만 사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찾는 것은 공식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 이거를 반작용을 찾을 때 쓸 수도 있고 보통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 힘과 이 힘이 작반 관계인지, 이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인지를 판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모든 힘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A가 B를 무엇 하는 힘이라고 했을 때 반작용은 100% 이렇게 바꾸면 돼.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되겠지. B가 A를 무엇 하는 힘이 반작용이 된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팔이 물을 뒤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항상 목적어와 주어를 바꿔주면 된다. 물이 팔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반작용이 되겠지. 주먹이 벽을 미는 힘. 반작용은 목적어와 주어를 바꾸면 되겠지. 벽이 주먹을 미는 힘이 반작용이 될 것이다.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 이걸 작용이라 하면 반작용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바로 찾을 수가 없고 이 문장을 다시 서술해 줘야 돼.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이 형태로 서술을 해준다.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것은 결국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되겠지.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힘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어와 목적어가 보이는 형태의 문장으로 다시 서술을 해서 반작용을 찾으면 되겠지.
이번에는 이 사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작용, 반작용 관계를 여러 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둘러서 공을 쳐내는 장면이야. 작용, 반작용 관계를 찾자면 많을 수 있겠지만 몇 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공이 배트를 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배트가 공을 앞으로 쳐내는 힘이 되겠지. 손으로 배트를 꽉 쥐고 있지. 꽉 쥐고 있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배트가 손에 가하는 압력이 되겠지. 발이 땅을 뒤로 밀고 있어. 그러면 땅이 발을 앞으로 미는 힘이 반작용이 되겠지. 사람에 작용하는 중력도 있겠지.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사람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을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 개념 몇 개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 작용과 반작용이 같은 물체에 작용한다.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것. 작용이 원인, 반작용이 결과이다. 두 힘은 완벽하게 동등한 관계야. 그래서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하면 트럭이 더 큰 힘을 가한다. 부딪혔을 때는 작용과 반작용이 생기겠지.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그 크기가 같다. 대신 트럭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힘을 가해도 승용차가 가속이 많이 된다면 트럭은 가속이 덜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야. 트럭이 더 큰 힘을 가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그 크기가 같다는 것. 자, 그러면 오늘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